여러분,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그 안에 이름도 다 못 외울 영양제 통들이 줄줄이 서 있지 않으신가요?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종합비타민, 그리고 요즘 난리 났다는 알부민까지. 매달 영양제 값이 얼마나 나가시나요? 매달 10만원, 20만원씩 영양제에 쓰고 계신 분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양제 정말 효과가 있어서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들 먹으니까 홈쇼핑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드시는 겁니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여러분 집 냉장고 사정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오메가3의 진실, 마지막으로 당뇨와 만성염증을 잡는 진짜 비결까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영양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끝까지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양제라는 게 원래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영양제는 원래 못 먹는 사람을 위한 것.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영양제는 본래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환자 또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입니다. 수술 후에 입맛이 없어서 며칠씩 죽만 겨우 넘기시는 어르신, 혹은 이가 안 좋아서 씹는 게 힘들어 식사량이 확 줄어든 분,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느라 하루 한 끼만 겨우 드시는 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밥으로 못 채우는 부족한 부분을 영양제가 대신 메워주는 거니까요. 밥 잘 드시는 분에게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하루 세 끼 밥 잘 챙겨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국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영양제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영양제 없이도 다 자식들 키우고 농사 짓고 사셨습니다. 밥 잘 먹으면 사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상당 부분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알부민 주사 열풍 기억나시죠? 다리에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하면 무작정 알부민 맞으러 병원, 한의원 다니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알부민이라는 건 몸속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한 환자한테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밥 잘 챙겨 드시는 분한테는 굳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님도 이 부분을 경고하셨습니다. 영양제 시장이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요. TV에 나온다고 유명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홈쇼핑에서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주변에서 이거 먹고 좋아졌다더라 하는 말,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의학적으로 정말 필요해서 드시는 건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 앞을 지나다 보면 이런 대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거 새로 나왔는데 효과 좋대. 옆집 할머니도 드시고 무릎이 좋아졌다더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옆집 할머니가 좋아진 게 정말 그 영양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 시기에 운동을 시작하셨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입소문과 의학적 효과는 다릅니다. 입소문은 입소문일 뿐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와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댓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 중에 이게 왜 필요한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몇 개나 되시나요? 댓글로 한번 적어봐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민 영양제 1위 오메가3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영양제 오메가3 알고 드시나요? 집집마다 냉장고에 오메가3 없는 집 거의 없으실 겁니다. 혈관 건강에 좋다, 피가 맑아진다, 뇌졸중 예방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 효과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됐습니다. 오메가3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효과는 이제 의학 가이드라인에서 삭제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의사들도 오메가3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된다고 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쌓인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해서 다시 살펴보니 오메가3가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막아준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식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그 항목이 빠지게 된 거죠. 그럼 오메가3는 아예 필요 없나요?
그렇다고 오메가3가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메가3 중에 DHA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좋으니까 먹을 만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에 좋다는 광고는 걸러서 들으세요. 하지만 혈관이 깨끗해진다, 피가 맑아진다, 심장병 예방된다, 이런 광고성 문구는 이제는 걸러서 들으셔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 해산물 섭취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산물 섭취량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생선구이, 회, 조개탕, 오징어 볶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생선 자체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생선을 잘 챙겨 드시는 분이라면 굳이 비싼 오메가3 캡슐을 따로 챙겨 드실 이유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밥상에서 챙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도 이 점을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한국인은 이미 식단에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메가3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뇌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혈관 건강,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큰돈 들여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요즘은 오메가3도 한 달치를 정기 구독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달에 몇만 원씩 1년이면 꽤 큰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매주 고등어 한 손, 삼치 한 손 사서 구워 드시는 게 오히려 더 실속 있고 맛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 반찬 한 그릇이 캡슐보다 낫습니다. 캡슐 하나보다 저녁 밥상에 올라온 생선구이 한 토막이 더 든든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오메가3 하루에 몇 알씩 드시고 계신가요? 또 생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영양제는 따로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효과가 좋은 게 딱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정확히는 몸에 붙어있는 내장지방 3kg을 줄이는 겁니다. 3kg 감량 대 비싼 영양제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영양제에 10만원, 20만원씩 쓰시면서 정작 뱃살은 그대로 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은 그 돈으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사드셔도 뱃살에 붙은 내장지방 3kg 빼는 것만큼의 효과를 절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장지방이라는 게 그냥 뱃살로 보기 흉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장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염증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곳곳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당뇨와 만성염증, 뿌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도 만성염증도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장지방과 만나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내장지방을 줄이면 당뇨병 위험도 낮아지고 만성염증도 함께 잦아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kg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몸무게 전체를 확 빼라는 게 아니라 딱 3kg, 허리둘레로 치면 한두 치수 줄어드는 정도의 변화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 등록하고 원푸드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드시던 밥 반 공기 줄이기,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 걸어서 올라가기,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몇 달 지나면 3kg이 빠지게 됩니다. 영양제 살 돈, 신발 사는데 써보세요. 교수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영양제 사는 돈의 절반이라도 아껴서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사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 운동화 신고 하루 30분씩 걷는 게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당뇨와 염증에 훨씬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주변에 보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유독 혈색이 좋고 활기차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비싼 영양제를 더 챙겨 드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숫자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체중계 숫자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하루 얼마나 몸을 움직였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숫자는 그 습관을 따라서 천천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허리띠 구멍 예전보다 몇 칸이나 늘어나셨나요? 그리고 요즘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시는지 댓글로 한번 나눠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밥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밥 잘 챙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필수가 아닙니다. 둘째, 오메가3의 심장병 뇌졸중 예방 효과는 가이드라인에서 빠졌습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한국인은 이미 해산물로 충분히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영양제는 내장지방 3kg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와 만성염증을 잡는 진짜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나,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하나씩 꺼내놓고 정말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세요. 둘, 오메가3 대신 일주일에 2~3번 생선 반찬을 챙겨보세요. 셋,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씩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몇 달 뒤 허리둘레가 달라집니다. 영양제보다 밥상과 두 다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홈쇼핑 채널에서 뭐라고 하든 이웃집에서 뭘 먹고 좋아졌다고 하든 가장 확실한 건 우리 밥상 그리고 우리 두 다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옆에 계신 배우자분이나 친구분께도 한번 들려주세요. 같이 건강 챙기시면 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양제 복용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